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문가 칼럼의 소태연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급증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목 디스크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에이스 카이로프랙틱 병원 류용기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바쁜 현대인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디스크 질환, 특히 목 디스크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목 디스크 질환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목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목 디스크 질환에 의해서 팔이나 아니면 쭉 올라가서 이제 두통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컴플리케이트한 그런 증상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한번 네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자세와 일하는 패턴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목 디스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의 산성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못된 벽의 사용,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잘못된 자세와 일하는 패턴은 혹시 거북목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쭉 목이 빠지는 현상을 일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시고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쓰시는 분들 혹시 뭐 집에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쓰시다 보면 처음에는 또 빠르게 쓰시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거북이 이제 목을 쭉 뺐을 때 그런 모양과 같은 그런 자세가 되는데 그 굉장히 목에 부담을 많이 주게 돼요. 네네. 목은 레터 C자, 알파벳 레터 C자처럼 그런 컬브가 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머리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컬브가 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목을 쭉 뺀 상태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그 컬브처가 깨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목에 점점점 쌓이게 되고요.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또 하나 앞으로 이렇게 목이 앞으로 쏘이게 되면 뒤쪽이 아무래도 이제 오픈이 되죠. 그 조인 안에 그렇겠네요. 그 디스크가 있는 자리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디스크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마치 풍선을 한쪽을 딱 누르면 반대쪽으로 풍선이 볼록해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그런 원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운동 부족. 우리가 흔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세요. 운동 부족이 만병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운동 부족을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산소와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런 운동을 특히 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그 디스크 질환이 일어났을 때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염증들 디스크 주변이나 아니면 신경 주위에 있는 티슈들에 일어나는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더디게 만들게 되겠죠. 반대로 그렇겠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염증 치료나 또 이제 몸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데 더 빠른 더 쾌속히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몸의 산성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의 산성화라면 좀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몸을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있어요. 뭐 산성화 그래서 뭐 알칼라인 뭐 물을 드실 때 이런 선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이제 점점 산성화되면은 우리가 그걸 pH 레벨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뭐 텍스트북 같은 경우에서는 뭐 7.4, 7.4 이하로 내려가면 산성, 7.4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몸이 산성화되면은 만성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률이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스크 질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몸이 점점점 산성화되게 되면은 그 질환이
걸릴 확률도 높고 또 디스크 질환에 걸렸을 때 그 질환을 치료하는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몸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이런 원인에 비춰봐서라도 더더욱 이런 육류 섭취를 좀 줄이시고 왜냐하면 예. 우리가 어떤 음식 먹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또 이제 맑은 공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물의 섭취죠. 우리 현대인들이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충분한 물의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몸의 산성화를 정말 간편하게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과 이제 충분한 물의 섭취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벽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간을 취침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사용하는 벽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북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특히 동양인들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더더욱 그런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가 커왔기 때문에 이제 높은 베개를 많이 쓰게 돼요. 네. 또 주무실 때 높은 베개를 많이 쓰게 되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간 내용물들이 뭐 옛날에 같은 경우는 견화 이런 좀 단단한 물질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북목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돼서 또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스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목 디스크의 치료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목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모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제가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비시술적인 방법과 대체의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술적인 방법, 그 다음에 수술적인 방법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경구를 우리가 이제 입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목의 통증이나 아니면 방사통이라는 게 뭐냐면 목 디스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팔의 저림 현상, 팔의 통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레디큘로패티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이제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해주시는 게 진통제나 소염제나 아니면 그 정도가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를 처방을 해주세요. 그게 네. 첫 번째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경추 견인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서브리컬 트랙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 아니면 치료사들이 기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손을 이용해서 목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그 포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적당한 그 필요한 시간만큼 이제 트랙션을 해드리는 그 자체를 경추 견인이라고 하고요. 네. 세 번째는 도수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도수 치료 중에는 이제 카이로프락틱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참고적으로 카이로프락틱 그 치료 방법이 다양해요. 그 모든 카이로프락틱 오피스에 갔다고 해서 똑같은 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치료 방법이 그 선생님 카이로프락틱 선생님께서 어떤 질환에 관심이 많으시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취향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시술하시는 치료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에 좀 더 무리를 주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네. 카이로프락틱 치료 방법 중에서도 간스티드 카이로프락틱 그런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하고 또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이제 좋은 도수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운동요법, 네. 그 다음에 비수술 치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널블럭 주사요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엔도스코픽 디스크եկ토미라 그래서 주사나 이런 어떤 큰 상처 말고 조그만 일단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도려내는 그런 시술이 있을 수 있고 수술적 치료로는 이제 오픈 디스크액토미라 그래서 절제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절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 서비컬 디컴프레션 아니면 퓨전이라고 하는데 디스크 자체를 문제가 있는 곳, 이제 굉장히 서비한 케이스에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 부위로 퓨전 한마디로 움직이지 못하겠다 고정을 시키는 그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네. 디스크 질환 치료의 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디스크 질환의 치료 효과에 관해서는 모든 이제 환자분들이
각자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들이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네. 하나를 꼭 집어서 어떤 게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좋으니까 이 치료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네. 미국 물리치료협회 임상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잠깐 소개시켜 드린다면 지구력 운동이나 근육 강화 운동, 도수 치료 등의 A등급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경추견인 아까 말씀드린 서비컬 트랙션에는 B등급을 주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미 척추학회 임상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 등의 B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요법은 모든 학회나 어떤 모든 이제 연구 기관들이 후한 점수를 주로 주고 있어요. 근데 운동 또 요법에는 운동요법을 통해서 디스크 질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장애나 정서 장애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작용 중에 주사요법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피듀럴 인젝션 같은 주사요법 중에 아무래도 이제 목이 우리 몸과 머리를 이어주는 그리고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몸의 기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고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요. 뼈뿐만 아니고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위죠. 근데 그런 주사요법을 통해서 신경이나 그런 부위에 주사 약물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게 혈관에 투입이 되면은 그 약물이 스테로이드제겠죠. 그런 약물이 투여가 되면 색전증이라는 엠볼리즘이라는 그런 질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디스크 질환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목의 통증으로는 주로 병원 가기를 꺼리세요.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그게 방사통, 팔까지 그런 저림이 나타나고 도저히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때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찾게 되시면 일단 전문가 선생님 상담을 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부작용 좀 안전한 방법과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금전적으로 좀 저렴한 치료 방법. 그래서 더더욱 운동요법과 그 대체의학이 곽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을 일단 해보시고 그래도 이제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시술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피듀럴 인젝션이나 이런 널블럭 같은 시술이나 그래도 도저히 모든 게 차도가 없고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럴 경우에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그게 어떤 치료의 순서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에이스 카이로프락틱 류용기 원장을 모시고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201-313-0321.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